자, 우리가 24번에서 26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 학생이 다 맞으셨어요. 그래서 따로 설명드릴 게 없긴 한데요. 네. 26번에 네, 26번에. 5번 있잖아요. 네.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거하고 네. 야경분들을 증오하는 거하고 네. 기본적인 게 아니지 않아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큼직큼직한 사건이죠. 이게 본질적인 일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예, 근데 야경꾼들은 사실은 저 말단이에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 조그만 일. 예, 그래서 이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 없으시면 27번부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27번에 선생님, 저기 30번을 설명을 드릴 건데, 30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중력 부분의 줄거리 이후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자, 개월과 보국은 정해진 일자에 혼인을 하고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종일 말씀하다가 하직하고 본궁으로 돌아올 새 금정을 타고 시녀로 옹이하여 중문에 나오다가 눈을 들어 영춘각을 바라보니 보국의 애첩 영춘이 난간에 걸터 앉아 개월의 행차를 구경하며 몸을 꼼짝하지 않거늘 개월이 노하여 무산을 호령하여 영춘을 잡아내려 정 앞에 꿀리고 꾸짖기를 네 중군의 새로 교만하여. 여기서 중군이 뭡니까? 난군? 여기서 중군이라는 거는 중앙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앙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중군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남편에 해당하는 보국이가 됩니다. 그 보국이의 애첩이니까 네가 지금 중국에 새로 교만하여 내 행차를 보고 감히 난간에 걸터 앉아 요동하지 아니하고 교만이 퇴심하니 너 같은 데는 어찌 살려드리오? 군법을 세우리라 하고 무산을 호령하여 배라고 하니 무상의 영을 두고 달려들어 영춘을 잡아내니 군절과 시비되게 방급하여 바라보지 못하더라.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잘못된 게 있긴 있죠. 왜냐하면 영춘이는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닌데 군법을 적용시킨다는 것부터가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꼴 보기 싫으니까 죽인 거죠. 이때 영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군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께 여쭈오되 누가요? 누가 화가 났어요? 제 남편. 네, 보국이가 화가 났어요. 개월이 전일은 대원수되어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오매 장박지간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당연히 개월이가 자기보다 더 잘해요. 싸움도 잘하고 과거 시험도 더 잘 봤단 말이야. 얘가 수석. 그러니까 그 개월이가 수석이고 요 보국이가 차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원수면 얘가 아랫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막지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장수와 그 아래 그 부하의 사이라는 건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해서 이제 꺽쇠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은 소자의 아내몸에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 심사를 불편하게 하오리까? 하다 본다면 옛날에는 장수와 부하니까 내가 인정하는데 지금은 남편이잖아. 어디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의 권위를 내세워서 개월의 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되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하기를. 여공은 누굽니까? 아빠. 누구 아빠? 보국이 아빠면서 개월이의 시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원래 개월이가 죽을 뻔했을 때 이 여공이 살려줘서 자기, 그러니까 원래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 아들처럼 키워요. 그래서 계속 남자를 하고 다녀. 남자처럼. 그러니까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남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결혼을 시키는 거죠. 천자가 중멸을 합니다. 황제가 야 그럼 잘됐다. 너 보국이랑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마음도 잘 맞겠네. 둘이 결혼해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하기를 개월이 비록 네 아내도 되었으나 벼슬에서 각진가로 여시고요.
벼슬 놓지 아니하고 의기당당하여 좋기 너를 부릴 사람이로되.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공이 만류를 하는 만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개월이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개월은 능력이 탁월하니까. 능력이 아래태하다는 거죠. 자, 예로서 여러 성빈이 어찌 심사를 그르다 하리오. 또 하나, 영추는, 영추는 앞에 또 각진가로 외우세요. 영추는 비첩이라 제 거만하다가 죽었으니 니를 하라며. 받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영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또한 개월이 그릇 궁녀비를 죽인다고 하여도 뉘라서 그러다 책망하리까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조금 더 개념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변하지 말라. 만일에 또 한번 각진가로 여시고요. 만일 영춘을 죽였다고 혐의를 두면 부부지의도 변할 것. 그리고 그냥 3번만 붙일게요. 따로 쓸 거 없어요. 자, 또한 천자에서도 각진가로 여세요. 천자 주장하신 바나 너에게 해로움이 있을 것. 요게 네 번째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얘네들을 중매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황제가 맺어준 인연을 이거를 끝낸다? 그건 너한테도 좋을 게 없다. 그렇다는 것은 네가 천자의 명을 어긴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 이따구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쪽.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이런 소설을 쓸 때 일단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아니면 문제를 보고 지문을 보면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읽고 풉니다. 읽고 푸는데 다 읽고 푸는 건 아니고 읽고 문제 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나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던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빠르게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고전소설은 이제 구석구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시랑 또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14쪽에 해당하는 본문을 보시면 부친님 분부지 하오나 밑줄 세상 대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관시를 당하오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 불만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여자한테 그렇지.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한테 그럴 수가 있냐. 가부장적 가치와 남존여비 의식이 있는 거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개월이 방에 안 들어가는 거야. 한 번도 안 해. 허허. 들어가는 행동을. 불만을 아니, 들어가는. 그 들어가지 않았던. 들어가야 되는데 불만을 한 번 뭐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요. 뭐예요? 자,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에 안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래요? 아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뭘 하겠어. 개월에 방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 개월 방에 들어가면 만약 뭘 하겠어. 그걸 하겠지. 근데 그게 뭔데? 그것도 들어가는 거잖아. 뭐예요? 와 이중적 의지. 들어가기만 하면 안 돼요. 빼기도 해야 돼. 아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네. 반복. 근데 항상 생각하는데 네. 이런 드립을 네네. 물꼬를 트는 건 쌤인 것 같아요. 무슨 말? 야, 이거는 저기 노강민이 먼저 얘기했어. 아니 쌤이 먼저 왜 이렇게 들어간다. 방에 들어가면 아니 강민이가 먼저 했어.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뭘 아무 말도 안 해. 막 나한테 굉장히 성취까지 하면서 들어가야 돼 이랬잖아. VAR. 아이고. 자, 그래서 개월의 방에 들지 아니하니 개월이 생각하는 영춘의 혐의로 아니오는구나. 영춘이 죽인 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30번 문제 보기 4번을 보시면 보국이 개월의 방에 들지 아니하는 것은
당대 남성들에게 유대의 가치가 모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니 뭘 인식을 했어. 아무 인식을 하지 않았어. 그냥 화가 나니까 안 들어온 거야. 그리고 뭘 굴복을 합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사실 이거는 3점짜리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네, 좀 그랬습니다. 근데 5번은 네. 5번은 왜 아니에요? 답이. 자, 개원이 남자 못됨을 분화의 두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글의 한계점이 뭐냐면 나 남자 못 때문에 자기가 남자가 못 돼. 자기가 이거. 나는 왜 남자가 되지 못하고 여자로 태어났느냐? 고국이 남자답지 못해서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아.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이 당시에 뭐 수젠이 있을 수가 없잖아. 수술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못되게 너무나 분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남자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네, 27에서 29번은 다 맞으셨어요. 오늘 어떻게 해요? 진짜 오는 것도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이거 오는 거 같아요. 문학이 얼마나 쓰는 문어? 누가 문학이 비문학보다 낫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긴 해요. 네. 지금 독서는 안 읽을 수는 없잖아. 문어 근데 문학은 약간 그 느낌이 그래도 좀 솔직히- 술술 익히는데 솔직히 아까 그거 생명 그 질문 문학 지금 대충 읽었는데. 너 과학을 했으니까. 근데 너 솔직히 윤리시험 10편하게 읽었잖아. 뭘 거의 안 해. 솔직히 야 이것도 켜. 근데 문학이 더 재밌지 않아? 근데 나는 니네랑 다르잖아. 니네는 전문적인 과목을 배운 적들이 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난 다 읽어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문학 재밌고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도. 아니 나는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 그게 제일 재밌는데. 나도 그게 읽기가 귀찮아. 독서는 야, 독서가 너무 있지 않잖아. 자, 이번에는 부끄러움이라는 소설을 볼 건데요.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이 31, 33, 34.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32번을 맞았어요. 32번 맞았어요? 네, 32번은 5번인데 다 맞았어요. 34번은요? 34번은 5번이에요. 33번은요? 2번이에요. 31번이요? 5번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어디 자, 이건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한 인간이 이렇게도 철저히 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린애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양복 입은 사람도 없고 더구나 청바지 같은 작업복 따위는 구경도 못하는 시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되느냐. 어른이 된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역할로 가는 이 두 번째 문장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남자는 무릎이 불쑥 나오고 떼꾸기 데레데레 낀 데레데레 층 데레데레 할 때 그건 아니에요. 자, 데레데레 낀 핫바리 저고리에 여자는 삼배 검정물을 들인 치마가 고정해놓은 마을에서 하우리에 계단을 끌고 다니는 몰골은 천하에 들도 없는 만화 같은 풍경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마을 사람들과는 좀 다른 복장을 입고 있죠. 이걸 누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걔 일본인. 일본인은 아닙니다. 아빠. 아빠는 아니고. 신입파. 아니 이게 누구냐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기억이 안 나는데. 면장이잖아요. 맞아요. 먼저. 네, 면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거야. 얘가 이제 친일을 했죠. 그래도 높은 자리를 하나, 뭐 높다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리 하나 차지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일본어로 치닫고 충성된 식민으로서의 몸가짐을 강요당했으며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비켜서면 자기의 설당을 잇는 마당에서 그리고 학교에 나갔다 오는 온통 그런 교육만 받는 처지에 소년의 의식은 그런 쪽으로 굳게 응고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질 겨를이 없잖아. 어리기도 하고 맨날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친일을 하는 게 좋구나. 뭔가 일본에서 원하는 걸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33번의 답은 2번이에요. 단어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비판하고 있어서 그냥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 거냐면 그 디귿 부분이 있는 문단으로 가보실게요.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우리 부모나 동네 사람들이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아들왕과 무기력에 치를 떨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야 아니 그래도 면장이는 뭐 저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찌글찌글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일만 하고 뭐 식민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없고 답답한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새로운 세상에 간 거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랑스럽게 짝이 없는 제대로의 일본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어쩌자고 저렇게 알량한 자기를 고수하고 있는 거야. 좋다. 그러면 나라도 먼저 훌륭한 일본인이 되자. 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는데 필요한 일을 해내는 데 있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군마를 먹이기 위한 마초배기, 비행기 연료를 쓴다는 피마저를 뱉더니 이게 바로 이 일본이 승전을 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미음으로 갈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나의 이런 의지는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마련이어서 학교 선생님보다는 아사무라 면장이 먼저 인정해줬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만나자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고 이제 일본말을 합니다. 요쿠 야뚜루 김연 이빨고 금이다. 왜 웃어? 잘하셨어요. 여전히 전투무의 국민복을 입은 그의 칭찬에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난 좋았다고. 그러니까 31번에 1번은 나왔잖아.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31번에 1번은 답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성이면 감천이라라는 미음 부분에 속담 나왔죠. 속담은 넓게 보면 뭐예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드러내서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33번에 5번은 답이 아니죠. 자, 이제 본문 부분에서 A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하지만 나는 회의를 털어버리고 거기서 하루속히 탈출하기 위해 일본화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사무라 면장이 나와 비슷한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는 일단 올라탄 배임으로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라면 처음부터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나 자신의 일본어 노력뿐만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아이들이 조선인으로 머물러 있거나 일본어 하는데 주춤거리는 모습을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럼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1번의 답이 5번입니다. 그리고 34번으로 갈게요. 34번에 가장 적절한 거 5번. 5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보기 5번에 다른 사람 생각에 그 다른 사람 누구예요? 예, 그 A 좀 면장이었나? 면장이죠. 면장이 아마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요약적 서술이 뭐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갈등 해소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은 답일 수가 없어요. 영상은 다 맞았겠지? 뭐지? 맞아. 자, 그 다음에 화작 부분에서 그 40번 하나만 설명을 빨리 드릴게요. 자, 40번. 나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라고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문단에 맨 첫 번째 학생 1의 대사를 보시면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니? 우리도 설문조사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니 이 글을 계기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선발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좀 면접을 도입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40번에 4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5번은 자, 대안들을 종합한 건 맞아요. 맞지만 추가 의견을 더해서 결론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자, 화장에서 다른 거 질문 있으면 하세요. 나 하나씩 했는데 그래서 그냥 40번 때 좀 헷갈리고 나머지는 맞아, 화장을 자꾸 하나씩 틀렸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화장이라고 뭐 다 맞냐 어떻게 해. 뭐 때도 맨날 한 대씩.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조금만 한 문제라도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강박은 갖지 마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 편하게 푸세요. 7월인가 6월인가 화사에서 3개 날라가지고 화작이 약간 내가 보기엔 기복이 좀 있다. 좀 있어. 좀 후로 틀릴 때가 있고 다 맞을 때도 있고 좀 화작이
그래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7월 화장이 좀 어려웠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매 부분에서 37번 문제를 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쌤, 근데 35, 36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지문 보고 푸는 거죠, 문제가. 그럼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기본 네. 상식으로 뭐 풀겠다 그런 마음이 먹으면 안 되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기본 실력으로도 풀 수 있어요. 여기 없네요. 사실 나는 안 읽었어. 안 읽어. 난 안 읽고 그냥 풀었어. 근데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공부는 읽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37번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우산을 펴서라고 돼 있잖아요. 네. 우산을 펴서는요, 그냥 펴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래요? 그냥 펴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앞몸하고 뭐고 나발이가 없어요. 피다 여단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피 여단. 우산을 피다가 아니라 펴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나도 1번이에요. 안다, 이거. 난 밥 먹고 제일 어려운 거 같아. 네 번째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거에 대한 질문 있어야돼요. 쌤. 응? 지은 이 할 때 이 있잖아요. 지은이? 지은 이. 글 쓴 사람? 글 쓴 사람. 할 때 이도 어근이에요? 네. 저거 파생한 줄 알아서 딴 문제 풀다가. 그 늙은이, 어린이 이거 다 합성어예요. 뒤에 이 붙는 거 다 합쳐.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원으로 가시겠습니다. 수학이 독서지문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나 독서지문 재밌는 거 거의 없어. 그 우수가 우수석, 비슷한 생각 안 해봤어요. 우수석 도색치명 너무 재밌었어요. 나 이거 어렵네. 아니, 뭐, 나 쟁송이 더 어렵거든. 나 과학이 이렇게 길어지면 못 풀겠어.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그것보다 과학이 좀 쉽게. 나는 법이 더 어려웠는데. 거의 더 어렸어. 법이 훨씬 어려워. 법이 잘못. 근데 하나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너무 크다. 그런가? 나는 과학 하나를 들었는데. 자, 뭐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실전 모의고사 5회 같은 경우는요. 이 수능왕서 실전 모의고사는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언매 기준으로 보시면 96점 이상을 받으시면 1등급. 화산 기준 원래 화장은 그냥 설명 안 할게요. 네, 화장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그렇게 쉬워요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벌써 두개 틀려요. 그게 막 쉽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통 부분에서는 틀릴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나 도색 두개 틀렸네. 나 화학 틀렸구나. 화산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두개 틀렸구나. 문학 한 개, 국사 한 개. 자, 우리가 8번과 9번을 설명드릴 거예요. 8번과 9번. 우선 기억부터 그냥 순서 관계없이 그냥 기억부터 보실게요. 기억에 이렇게 써 있어요. 쟁송 취소의 대부분은 침입적 처벌의 효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침입적 처벌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그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나에게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득을 주는 거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8번에 2번이 답입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예, 자신에게 유리한 처벌을 취소하기 위해 쟁송치소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아니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보조금을 200만 원을 주는 게 결정을 했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2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데 이거 안 되겠어요. 재판까지 걸어가지고 내가 유리한 거를 취소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래서 단순하게 2번이 답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째 문단. 행정청이 자신이 내린 처분에 대해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직권 취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줄해봐요. 침입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는 까지만 밑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처분이 있었고요. 그 처분을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스스로 취소를 해요. 직권 취소를 해요. 그러면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침해를 했다가 하지 않는 것은 너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없어도 침입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가능해요.
그리고 취소를 했잖아요? 그 밑줄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직권 취소, 특히 침입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밑줄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상당성의 원칙에 따릅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보조금 2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다시 뺏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거 아닙니까? 그럼 따져봐야 돼요. 이 사람에게서 뺏었을 때 그 고통과 그 안타까움 그리고 손해보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과 공익적인 것을 생각을 해봐서 어떤 것이 더 큰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즉 적법한 행정으로 얻는 공익과 취소에 의해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를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크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취소가 결정된 이후부터 효력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침입적 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거고요. 수익적 처분은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이요. 잠깐만요. 9번? 9번이 다 들었어. 이것도 모르겠네. 이건 맞아요. 확실해? 자, 9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맞아. 자, 기억 보세요. 자신의 소득을 속여요. 그럼 이거 잘못됐잖아. 보조금을 받은 이가 있다면 이 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해당 처분으로 얻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잊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부분에 그게 있어요.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 그럼 그 사람 이익 고려할 필요 없어요. 바로 취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디귿을 한번 볼까요? 3개월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이에게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을 잘못 적용해서 1개월의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3개월치를 내려야 되는데 1개월 했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무슨 처분이라고 봐야 돼요? 수익적 처분이야. 수익적 처분을 취소해야 된단 말이야. 상당수. 그러면 상대성이 원칙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걸 침입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나와요. 자, 앞에 볼까요? 원래 9개월인데 1개월이면 네, 거기 첫 번째 문단에 네 번째 문단에 나와요. 네 번째 줄에 처벌기간을 줄여서 처분에 상대방이 입을 부을 이익을 줄여주는 것 수익적 처분. 네, 그리고 네, 7번에 네, 2번이 틀린 게 네. 화자의 치유는 그 무효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그 중대한 하자여서 무조건 무효여서 틀린 거예요? 화자의 치유가 애초에 안 돼서? 아, 그거는 내가 다 외우고 있지 않아서 찾아봐야 되는데 2번 좀 헷갈렸어요. 7번. 일단 권한이 없는 행정청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중대한 하자 어디에 나와 있냐? 그 A 밑에 무효 나오고 그 처분 당시에 아, 거기 있구나. 그래. 그 두 번째 문단에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처분을 했거나 행정청의 서명 가능이 없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사망을 한 경우 행정법에서는 이들을 중대한 하자로 보겠죠. 그럼 지금 일단은 7번에 보기 2번을 보시면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있어요. 그럼 하자가 있겠죠. 그럼 그 하자를 일단은 취소를 하느냐 아니면 치유를 하느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아 여기구나. 그러면 치유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아 여기 있네. 무효의 네. 처분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효인 처분은 치유될 수가 없으며 사후보완의 기간은 쟁점출 제기 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대한 하자 같은 경우는 발음이 안 돼. 적법하지가 않죠.
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과학 지문으로 가시겠습니다. 12번에서 16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17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잘했어요. 잘해서 16번만 설명드리면 됩니다. 5번이죠. 네, 16번에 자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지금 행성의 중력장 안으로 들어오면 행성의 중력에 끌림과 동시에 걔가 공전하는 힘까지 받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이 뭐 세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너무 신기한 게 바로 여러분 그 245쪽에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이러한 문제의 미국의 수학자 마이클 미노비치가 해답을 제시했는데요. 미노비치는 우주선 발사체가 근접 비행으로 행성 부근을 통과하면 발사체의 운동 에너지가 행성 부근을 통과하기 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와,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해석이 어떻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까? 철수인데요. 네? 철수. 철수형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까? 이거 오랜만에 듣는데. 자, 그는 우주선 발사체가 행성에 접근하기 전의 운동 에너지와 근접 비행 후의 운동 에너지는 좌표계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대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솔직히 글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밑줄 해봐. 직접 보이시니까 우주선 발사체가 지나는 행성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에서는 우주선 발사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운동의 방향만 바뀌어요. 행성에서 보면요. 행성이라는 좌표계에서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하늘에서 우주선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걔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운동이 똑같아요. 운동 에너지가. 뭐만 바뀌어? 방향만 바꿔서 나가는 거야. 근데 이 행성이 아닌 다른 지점.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행성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전도 할 거고 그 회전좌표계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그 회전좌표계를 저 멀리서 고정좌표에서 보면 여기에서 지들끼리 이 집 저 집 다 하는 거는 지들끼리는 똑같은데 멀리서 바라봤을 때 얘는 에너지가 더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밑줄 태양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에서 보면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던 우주선 발사체를 행성이 나포해서 끌고 다녔으므로 행성이 우주선 발사체에 대해 일을 했거나 또는 우주선 발사체가 행성에 대해 일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와우, 신기하다. 와우. 다음 문단. 우주선 발사체가 한 행성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주선 발사체에 미치는 행성의 중력이 태양의 중력보다 큰 공간이 존재하겠죠. 이러한 공간을 행성의 중력장이라고 하는데요. 태양계의 각 행성은 각자의 중력장을 가지며 밑줄 모든 행성과 위성의 중력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태양의 중력장이래요.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의 그림을 보시면 행성의 중력장이 있습니다. 행성의 중력장을 제외한 그 나머지 바깥 공간은 누구의 중력장이 더 세요? 태양의 중력장이 더 세겠죠. 네. 그러면 우주선 탐사선이 들어왔습니다. 중력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행성의 중력이 더 셉니다. 그리고 행성이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요. 우주선, 탐사선은요.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의 어떤 좌표계에서 얘를 보면 중력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행성의 중력의 힘을 받으면서 공전으로 끌려가는 힘까지 더해지면서 얘는 방향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크기도 크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6번에 2번을 보세요. 탐사선이 A와 B 사이를 벗어나면 그 행성의 중력장을 벗어나면 태양의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맞죠? 네, 근데 네. A랑 B에서는 그냥 아예 안 맞아요, 영향을? A랑 B에서요? A랑 B 그 사이 이게 쌍곡선 아니에요? A와 B에서는 태양의 중력보다 행성의 중력이 더 세죠. 더 센 거지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지 않나요?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밑줄친 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행성과 위성의 중력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태양의 중력장이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는 태양의 중력장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A랑 B를 벗어나면 네. 그것도 어차피 행성 중력장인데 행성 중력장을 벗어났죠. 아니 중력장이 그 행성에 그 중력장이 그 중력장 안에 그 쌍곡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쌍곡선을 벗어나도 중력장일 수 있잖아요. 행성의 중력장에서. 아니죠. 행성의 중력장이 아니라 행성의 중력장 벗어났죠. B에서 벗어났잖아요. A로 들어서 B로 나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A랑 B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요? 행성. 아니 행성이 뭔 소리라는 거야? 아니 이게 다 행성의 중력장 아니에요? 맞아. 근데 A랑 B 사이가 이거잖아요. 그래. 그럼 여기서 벗어나면 그래도 행성의 중력장 안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와 B 사이는 행성의 중력장이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아니 네. 아.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것도 중력장 아니냐고. 그래 맞아. 근데 이게 그 탐사선의 그 궤도라니까 가는 길이라니까 이 길이. 아니 이게 가는 궤도인데 그래. 궤도를 살짝 벗어나면 여기서 벗어 있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벗어나면 행성이 중력장 아니잖아요. 그래. 이 사람아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래서 행성이 중력장 아니잖아. 아니 벗어나면. 근데 그거 너무 문제 밖에 있잖아. 그러면 아니 A와 B 사이라는 거는 A 지점과 B 사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궤도가 왜 다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 탐사선이 궤도를 벗어나면 그래도 어차피 행성이 중력장 아니니까 중력장. 아니 궤도를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A 지점과 B 지점 그 곡선의 사이를 말해야지 왜 궤도를 벗어난다고 해석을 하냐고. 그냥 여기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벗어나면. 궤도가 저게 제일 큰 거잖아. 그렇지 이 궤도를 따라서 가야지 탐사선이. 그래야 제대로 안 그러면 다 박살날 거 아닙니까? 벗어나면을 궤도를 벗어나면 아니라 그 중력장을 아예 벗어났을 때 그 얘기죠. 그걸- 그러니까 A가 중력장을 들어갔을 때고 B가 중력장을 벗어났을 때를 얘기하니까.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나는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서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분명히 이것도 틀린데 왜 맞나니까. 아이고야, 나 그렇게 볼 줄 몰랐어. 어쨌든 2번은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태양을 기준으로 한 좌표기에서 볼 때 탐사선이 A와 B 사이에 있는 동안 탐사선의 속도는 행성에 대한 탐사선의 속도에, 그쵸? 행성의 공전 속도가 더해진 거 맞아요. 여기 4번은 맞고요. 5번 탐사선이 C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공전 방향과 반대로 들어가죠. 그러면 행성에 대한 탐사선의 속도는요. 태양의 중력장을 탈출할 때보다 행성의 중력장을 탈출할 때 나간다는 얘기는 그 공전 방향으로 거꾸로 들어왔을 때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행성이고 여기 이제 중력장이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지점 있죠? 여기서부터는 태양의 중력장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통과해서 가서 이로 나갈 때는 행성의 중력장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거의 힘과 이거의 힘을 비교를 하는데 행성의 대안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행성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행성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중력장 안에 들어오는 얘네들은요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뭐는 바뀌지 않는다? 에너지의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태양의 접히기를 보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져요. 줄어들겠죠? 네. 자,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재밌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18번에서 23번도 풀었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24번부터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자. 쉬었다 갑시다. 너무 하기 싫어요 이거.